빨리 넘어갈게요. 3월 말까지 해서 5가 끝났죠. 이제 이달 말까지 끝나면 이제 1, 4분기가 끝나죠. 네, 얘네들 어떤 자금 운영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분기별로 분명히 세울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 선물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제 4월달부터 시작이 돼요. 2, 4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보고서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 5일 87불이 있을 때 작년 10월달이었나요? 그때 제가 40불, 50불 막 언급을 드렸어요. 사실은 저랑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이제 일봉의 흐름상 약간 그때 87불 갈 때 다시 100불 간다는 얘기들이 많았지 50불이나 40불 이렇게 온다는 얘기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50불이 오게 되면 오일 쇼크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그 단어가 나오면 한 40불대까지 좀 추가락을 할 거다.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차트만 잘 보시게 돼도 경제 예측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경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여담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 그래서 제가 해놓은 건데 미선물 그러니까 다우랑 상해 경치랑 요즘 관계가 있습니다. 예, 다우랑 상해랑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다우 차트예요. 지금 뭐죠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차트 지저분한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방향성. 네. 이게 우상향하죠. 그리고 각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45도가 쫙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장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어요. 우리 국내도 한번 이런 장 나온 적 있어요.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대세상승장. 그쵸? 이런 걸 대세상승장이라고 합니다. 대세상승장에서 사실 파생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변동성을 먹는 거지 어떤 큰 추세 흐름을 우리가 홀딩해서 올라갈 거 아닌 이상 이걸 못 먹거든요 사실. 어쨌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우상향하면서 잘 가죠. 근데 세계 시장에서 다우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은 하나의 축이잖아요, 축. 네. 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우리가 조금은 예측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얘가 무너지기 위한 어떤 개연성이라든지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시장은. 근데 지금 무너진 핑계거리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위로 봐야죠. 여기까지 올라온 거 2만 포인트 보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우가 어떤 무너지기, 그러니까 다우가 어떤 이제 핑계거리를 찾기 위한 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다우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뭐 웬만큼 이탈되지 않는 이상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검정선이 볼린저 밴드거든요. 이게 변형 볼린저 밴드예요. 좀 폭을 좀 제가 좀 이렇게 넓혀 놓은 거죠. 볼린저 밴드의 특성상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8%가 되고요. 요 바깥에서 움직일 확률, 밴드 이제 밖에서 그게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가지고 내려도 요 안에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밴드 안에서 지금 98%로 움직이면서 요 각도 우상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 뭐 알게 모르게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저기 2000포인트도 안 되는 시점에서 요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밴드를 벗어나면 밴드를 돌파시키고 나서 2%의 확률로 쭉 이까지 올려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상해도 잘 생각하세요. 중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좋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우리가 약간은 이제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야죠. 그걸 갖다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다우는 어때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럼 이 우상향 할 때 얘네들이 왜 우상향을 시켰겠습니까? 어떤 취지로 다우가 이렇게 살아난 거죠? 2006년, 7년 혹시 그 10년까지 해서 흐름 아시는 분 있어요? 그때 이제 의장이 누구였죠? 버냉키였잖아요. 네. 버냉키가 제일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신종 경제 용어를 막 만들면서 양적 완화라는 어떤 경제 용어에도 없는 단어를 만들면서 돈 풀었죠. 예전에 그래서 그 버냉키가 헬기 버냉키, 헬리콥터 밴이었어요. 왜냐면 헬기 타고 위에서 돈 풀린다고. 네,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 단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차트 놓고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버냉키가 옳았죠. 예, 다우 살려놨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뭐 돈 푸는 데서 어떤 뭐 부작용 얘기들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근데도 결과적으로 올려놨어요. 돈 푸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도 좋아지고 어떻게 됐죠? 다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만 조금만 유도시키면 정말 태평천하로 가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지금 그래. 더군다나 미국 자체는 내수가 탄탄하잖아요. 우리 국내랑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우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상해는 어때요? 예, 상해는 G2라고 하잖아요. G2. 예. 이제 2등 그 이제 경제 대국인데 상해는 여태 차트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올리기 전에. 예,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2007년, 2008년까지 어때요? 얘 6,000포인트에서 거의 한 4분의 1토막 났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이 돈 푸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 살아난 거 얘네들 하긴 했죠. 네, 하긴 했습니다. 근데 상해 항상 뭐죠? 따라하기 좋아하잖아요. 따라하기. 그리고 이거 되게 여담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그 흐름이에요. 흐름. 돈에 대한 힘이고요. 그래서 상해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해요. 핑계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국 증시는. 근데 미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돈 풀어서 경제 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얘네들이 돈 풀고 있죠. 그 돈 푸는 첫 번째 방법이 뭐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지준율이라 시키죠. 계속. 네. 제가 지준율이나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거 있어요. 얘네들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왜냐? 돈 푸는 거 보고 다우가 이제 일어난 거 봤으니까요. 그럼 중국도 그 G2에 맞는 그 이제 위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돈 계속 풉니다. 근데 그 돈 푸는 방식이 달라요. 다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자기들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상해는요 찍어내지는 못해요. 그 위안화 자체가 그 통화 자체가 대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못 찍어냅니다. 채권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낮추잖아요. 계속 우리나라처럼 금리를 낮춰요. 그럼 대표적으로 통화 찍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죠?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거. 달러랑 엔화죠. 유로화도 못 찍어냅니다. 그건 이제 대표 통하고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찍어내서 그만큼 이제 국가 경쟁력 이제 신임도 이런 것들 측면에서. 근데 위안화가 이제 그 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준 인하를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놨습니다. 근데 살려놓고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약간 테마주.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테마 기억나시죠? 테마주 성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궁금한 거는 다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별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내장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불행히도 우리 국내장은 그 테마에 속하지를 못합니다. 예. 여태껏 속하지 못했고 철저히 소외당했죠. 그래서 테마의 대장이 있겠죠. 항상 우리 테마주 많이 당해봤죠. 테마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대장이 있죠. 대장은 다우입니다. 다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테마주라고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후발주. 네, 사기는 후발주 개념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테마주 하실 때 대장이랑 후발 같이 갑니까? 같이 안 가죠. 대장이 쉴 때 후발주가 가고 다른 종목들 다 무너지더라도 테마는 끝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죠. 대장은. 자, 보시면 지금 그 다우가 이렇게 급등시켜 놓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행보치고 있죠. 지금 상해는 어때요? 급등하죠. 다우가 급등할 때 상해는 이렇게 행보치다가 다우 이제 상해 급등하고 이런 이제 상관관계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풀어나가세요.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내장은 뭐다? 끼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철저히 소외를 당했어요. 소외를 당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한 가지 좀 위안을 찾자면 국내장 같은 경우 자, 정말 철저히 소외 당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박스 친 거죠 이게? 2010년부터 거의 한 6년? 한 5년 박스 쳤죠. 이 박스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소외 당한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 당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소외주였습니다. 소외주. 지금 상태로. 그래서 어떤 테마에 못 껴요. 이 자체가. 테마에 못 끼는데 요즘 뭐죠? 약간 변동성이 터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딱 단계가 있습니다. 주식하시면. 소외주에서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럼 뭐가 터집니까? 변동성이 터지죠. 변동성이 터지면 하루의 진폭이 어떻게 되죠? 커져요. 이제 잡주죠. 잡주. 이제 잡주예요. 테마에 끼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잡주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매매기법, 양매도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까지는 양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빼먹었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잡주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면 변동성이 터지죠.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상승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양매도가 솔직히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 특성상 얼마든지 옵션 프리미엄을 빼먹을 수 있는 어떤 흐름은 간이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국내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이제 앞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시발점을 여러분들이 이게 보셨잖아요. 네. 캔들이 어때요? 뭔가 모르면 점점 커지죠? 네, 일봉의 캔들이에요, 이게. 커지고. 이 흐름들을 어떤 좀 큰 흐름에서 좀 접목을 시켜서 이제 장이 어떤 대세 상승이 아니고요. 변동성이 자, 변동성은 방향성이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커진다고 했지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폭 크게 잡아놓고요. 하루는 음봉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하루는 양봉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하루는 이런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내장을 하시더라도 어떤 라인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항이나 지지. 그래서 잘 잡았다 생각 들면 컷 달고 좀 버텨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1.5p 진폭 안에서 놀던 게 3p까지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보면은 또 국내 선물에 대한 팁을 또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국내 선물은 어떤 G2에 관련된 그 테마 속에는 못 껴요. 못 끼지만 철저히 소외 당했었지만 이제는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잘 잡았다 생각 들면 컷 달고 뭐 종가까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최대치를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1피 안에서 움직인 데서 빼먹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크게 열어놓고 보시다 보면 좀 이렇게 변동성이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장.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이죠, 흐름.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가시는 거랑 다시 이야기해서 변동성이 터지면 역으로 치는 것도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 1.5p 밑에 어떤 제한된 진폭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쳤지만 그 아래로 쭉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받더라도 한 템포 좀 쉬었다가 또는 그쪽 방향이 아니면 한 템포 좀 왜냐 그날만큼은 또 끝까지 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날만큼은 끝까지 올려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터지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통화선물 유로화 이거 되게 이슈돼요. 제가 1.3달러, 1.3유로 수준에 있을 때 얘 1달러 깨질 수 있습니다. 달러랑 1대1 개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되게 좋은 취지로 얘네들이 만들어졌어요. 유로 공동체를 묶으면서 유로화 자체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서 유로화가 모든 이제 나중에 글로벌 통화를 대표할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어때요?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흔들린다는 게 왜 흔들리냐면 유로화가 만들고 나서 가장 이득 본 게 독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어떤 기술 집약적인 부분 또 어떤 완성차 이런 부분에서만 이득을 본 거예요. 사실 우리 국내 어떤 이제 지리적 특성을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판매 하나로 물가가 달라요. 그렇죠? 강원도 물가 다르고 서울 물가 다르죠. 하마터면 이렇게 유럽 연합처럼 큰 나라에서 네? 북유럽, 뭐 서유럽, 동유럽 다 있을 거 아니야. 물가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걸 갖고 하나의 통화로 그걸 다 상쇄를 못 시킨 거죠, 한마디로. 취지는 되게 좋았어요. 다 잘 살아보자. 근데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는 그런 취지를 위협할 만한 수준까지 지금 보고 있다는 그게 예전에 나왔던 피그스, 예, 포르투갈, 스페인, 또 뭐죠? 그리스, 예, 이태리까지 하여튼 그런 이제 1.3달러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막 문제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그게 나왔었고 여기 있을 때는 어떤 달러랑 1대1 개념, 예, 1달러의 1유로 수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나왔지만 사람들이 별로 예, 신경 안 쓰죠. 워낙에 강세였으니까. 근데 쭉 이렇게 차트 흐르다가 이 1.3달러 수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1대1 개념 올 수 있겠네? 근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제가 이 수준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깨지고 내려올 때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저 자리까지 이탈할 수 있다. 왜냐?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데 일단
처음 만들어진 본질을 위협을 한번 해야죠. 깨고 뭐 다시 그림을 만들어서 올라오든가 아니면 이거 아예 통화 없애버려도 돼요. 왜냐? 이거는 골드나 오일처럼 상품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 지폐냐 지폐. 그리고 이거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다른 통화 또 만들면 되니까. 이 세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없어지는 통화도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림 같죠? 일봉에서 어때요? 그림 같지 않으세요? 맞죠? 믿으셔도 됩니다. 그림 나오면 뭐가 있다?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목표치 얼마입니까? 대충 집어보세요. 네? 저쪽 한번 깨야죠. 깨서 예를 들어 깬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 대신에 이제 틱에서 봐야지 왜 일봉에서 보냐? 일봉에서는 봐도 됩니다. 이거. 큰 흐름이 아주 큰 흐름이라서 이 자체가 에너지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유로가 처음 만들어진 0.8달러인가 그래요? 그 수준으로 이탈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 속도면 뭐 이탈하겠죠? 예. 그러니까 괜히 유로 뭐 반등 세다고 매수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 차라리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틱에서 매도 그림이 나오면 매도 치는 게 속 편하다는 거죠. 네, 이거 언제 쫙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로화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우를 한번 흔들 수 있는 어떤 이제 핑계거리가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유로화가 저점 깨면 다우도 깨질 거거든요. 왜냐? 그때는 다 깨질 겁니다. 다. 네. 다우가 저렇게 버티고 있다가도 유로화가 어찌 보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 다우도 저래 버티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깨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봉상. 그렇기 때문에 다우도 어떤 이제 흐름상 거의 이제 다 와갈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슈팅은 남았습니다. 슈팅은 다우는. 항상 이제 채널 만들고 쭉 올라가면 항상 그 슈팅을 만드는데 그 슈팅이 뭡니까? 여러분 헤드. 그렇죠. 헤드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다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슈팅 자체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이제 머리구나. 우리는 어깨만 잡으면 어떻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국내장도 그렇게 무너질 때는 국내장도 변동성 더 커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서 들어가시면. 그래서 다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을 한번 그러니까 휘감을 수 있는 거는 유로화다. 네, 그런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품 선물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워낙에 거래를 하시는데 너무 좀 이게 밑그림 없이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이제 뭐 2평 개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만기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만기를 저도 살짝 까먹어서 이제 원래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골드 자체가 좀 거래량이 막 좀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뭐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오일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 산유국 다 모아놓은 거라고. 오펙. 뭐 오펙이 걔가 뭐 증산하든 감산하든 우리가 알게 뭡니까 사실. 차트적으로 접근해야죠. 우리가 석유 사무국장도 아닌데 안 그래요? 네, 그 핑계를 이래가고 완전히 올라서 또 그림 만들면 그걸 또 먹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뭐 4만 배럴, 5만 배럴 추가 증산하고 뭐 증액하고 뭐 감산하고 아무 그게 없다는 거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 부행성이고 다 노이즈고 그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골드랑 오일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25일 만기지만 아셔야 될 거는 골드는 짝수 얼굴만 거래가 돼요. 오일은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돼요. 골드 같은 경우는 2, 4, 6, 8, 10, 12 지금 6월물 거래되죠 골드?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로화는 없어질 수 있어요. 오일은 아무리 지가 10불 가더라도 없어집니까? 상품 선물이에요. 상품 선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그놈 다시 100%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드렸어요. 나머지 이제 뭐 세부적인 거는 방송에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알았어. 카페에 오시거나 카톡 요즘 양매도 카톡으로 이렇게 행사가를 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카페에 이제 앞으로 동영상을 많이 올려놓을 거예요. 일목에 관련된 거 어떤 차트별로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